네, 6월의 마지막 월요일 시사 1번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듣는다는 코너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박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완도 전복을 하루에 하나씩 먹으니까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 완도 다녀오셨어요? 지난주도? 아니요, 안 갔어요. 그런데 전복이 지금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여기에서 우리나라 90%가 생산되는데 그렇죠. 지금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잡수면 좋겠어요. 사드세요. 원전 값도 아주 리저너블합니다. 싸졌어요. 착해요. 그 원전 오염수 이제 방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리 이제 이렇게 수요가 떨어진 거죠. 그것이 나와 있지만은 경기가 나쁘니까 전복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렸다 이런 염려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10마리 신미라고 하는데 그게 키로당 현장에서 5만 4, 5천 원 했는데 지금은 2만 4, 5천 원으로 폭락해 버렸어요. 거기 가시면서 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걱정은 많은 거죠. 그 양수업자들도. 예. 제가 부산, 울산, 당진, 제주 방금 말씀드린 해남, 완도, 진도, 목포를 갔지만은 거기 어민들은 지금 죽을 상이죠. 누가 그걸 먹겠어요? 괴담이라고 하지만은 현실 아니에요. 괴담도 아니고. 예. 자, 이제 오늘 첫 질문은 그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근데 엄중낙연이라는 그 별명을 가졌잖아요. 목소리 깔고 이제 엄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 답변에서 주로 해서 총리 때 그 별명을 얻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 외교 문제라든가 민생 여러 전반에 걸쳐서 좀 구체적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엄중낙연의 좀 티를 좀 벗었다고 봤습니까? 강성낙연으로 이제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간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강성낙연. 네,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낙연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번에 들어오면서의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좋았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에 대한 민주주의, 민생 경제, 남북관계, 국방 외교 이 총체적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내가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한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말씀을 잘했다. 메시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 굉장히 염려를 했던 게 귀국 행사의 일부 보도에 보면은 개딸, 낙딸 이게 충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낙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실체가 없대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 SNS에서 나왔었는데 전혀 충돌 없이 산뜻하게 들어온 것도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걸 잘 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를 들어 지난 대선 때 0.73%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선 패배 그 책임감을 꺼낸 건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야당이 지지율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그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대표를 했고 그전에는 총리를 했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는데 강한 민주당이 있어야 집권 여당도 강해지는데 그러한 견제를 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도 크다. 또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이런 실정에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냐 지지를 받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의 자책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친이낙연계의 그 신경민 전 의원이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악마화와 무관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 얘기는 좀 분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인데 왜 이 발언을 했을까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이도 그러하지만은 최대의 개혁과 혁신은 민주당의 단합입니다. 그리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김대중의 민주당으로 가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 분열의 모습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개딸 낙딸 이러한 충돌도 없었고 잘 들어왔는데 특히 비명계라고 자처를 하면서 분열을 싹트게 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정치적 공세는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단결할 때예요.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나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이제 이낙연의 향후 동선 이걸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광주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DJ의 길을 한번 되돌아볼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생가를 방문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산마을로 가지 않고 먼저 봉화마을로 갈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뒤에 평산마을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배종찬 소장이 역시 잘 보았네요. 그래요? 민주당의 정통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코스로 간다 하는 것은 꿈보다 해몽을 훨씬 잘한 배종찬 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죠. 자, 이제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귀국에 대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통합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무게를 실었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비명계 친이낙연계 의원들 몇몇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소리가 좀씩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정치권이 네. 통일된 언어 발언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 자체가 건강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의 메시지에 화답을 해준 게 아니에요.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같이 단결 화합해서 나가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러한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이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얘기를 하면은 제가 SNS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단합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가자 하면서 제발 개딸, 낙딸, 수박을 추방해버리자. 물론 적극적인 지지층을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분열의 말을 쓰지 말자라고 했더니 그 이낙연계라고 알려진 유일한 삼선 이계호 의원이 박지원의 말이 옳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좋은 얘기도 있다는 것을 좀 박영원 앵커도 지적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이제 정면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독일에서 어느 대학에서 강연할 때는 이제 개딸들이
왜 윤석열 정부는 비판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궁금한 건 그러니까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줘야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단합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백지장 맞들듯이 해 나가야지. 분열의 길로 가면은 총선 패배합니다. 총선 패배하면 누가 웃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웃을 일을 왜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낙연 인격도 성격도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합을 하는데 일익을 해야 되고 총선 승리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 그 대표가 혹시 뭐 회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뭐 조만간 만날 수도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노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나자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좀 추스리고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저는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백직장을 맞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 강한 민주당으로 태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지 분열의 길로 간다고 하면은 민주당도 실패하고 이낙연도 실패하고 이재명도 실패하고 총선은 다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흥하는 길로 가자. 그것이 단합이고 강한 민주당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표 순방 얘기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4박 6일간 프랑스, 베트남을 순방을 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그 유치를 위해서는 이제 영어로 PT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내분이 여러 차례 해외 순방을 했지만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것은 완전히 퍼주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단초를 제공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프랑스, 베트남의 방문은 완전한 성공이다. 최초로 성공을 했다. 물론 프랑스나 베트남은 외교 현안, 경제 및 안보 현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가셔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충분하게 활동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잘못 편중 얘기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보복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길을 틀 것이 베트남이 제일 좋은 시장이에요. 베트남에 가서 또 베트남도 우리 한국 모델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베트남은 우리를 롤모델로 해서 삼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인적 교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의 프랑스, 베트남 방문은 역대급 성공이다. 점수를 먹인다고 하면은 95점 이상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95점 이상. 네. 아주 후하게 주셨는데. 아주 잘한 거예요. 네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특히 그리고 오게티라고 하면은 아니 프랑스 가면 뭐 프랑스 말로 연설했다 가면 뭐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뭐 영어 연설했다 하는 것은 좀 대통령실에서 그런 구상유치한 자랑하지 마라. 다 국민이 안다.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다 박지원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잘했다고 평가하잖아요. 그 구상유치한 것을 국민들을 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히토리오 공급망 확보. 이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국 히토리오는 예. 중국이 거의 무기화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도 텍사스에서 히토리 광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나 베트남이 히토리 광산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온 것은 큰 성과이죠. 어떻게 됐든 이런 성과를 내는 순방을 해야지 일본 같은 그런 성과를 못 내는 그런 순방이 돼서는 안 된다. 아주 잘하셨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이제 갤럽 그 여론조사 김건희 여사도 아주 잘한 거예요. 네. 이번에 사고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와서는 전혀 사고를 안 치더라고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우리 한국 우선 나갈 때부터 핸드백에 부산 is ready. 네. 준비됐다. 네. 이런 것을 탁 심고 가셔서 외신 기자들에게 프랑스에서 과거 우리 부산에 있었던 그러한 재래식 다방을 그래서 믹스커피도 세계적으로 믹스커피가 유명해요. 이것도 좀 과거식이지만은 해서 선전하고 돌아와요 부산항도 들려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 아가씨 모른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돌아와요 부산항 아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영부인들한테는 그 전통 의상을 그 나라에서 꼭 선물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베트남 가서도 아오자이 딱 입고 잘했잖아요. 애들 또 영부인들은 애들 그런 병원 가서 하거든요. 심지어 이호 여사님은 평양에 가셔서 평양 어린이 아동병원을 방문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잘했다. 박지원이 칭찬하면 잘한 거예요. 네네. 그러나 댓글에서는 네가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저 안 넘어갑니다. 저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댓글 중에 박지원 원장님 여당으로 가실 건가요? 이런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글이 그런데 올라왔습니다. 그런 정치 풍토가 네. 나쁘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잘한 건 잘했다 하고 예. 못한 건 비판을 해야지 예. 무조건 비판만 하는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예. 발목만 잡는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개혁의 초점이에요. 네. 정치 구단인가 구라 구단인가 이런 댓글도 아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댓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네. 국민 여론을 참조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한 팬덤에 넘어가면은 네.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이제 혹시 이제 가정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지금 대통령의 이제 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장님은 사실은 전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경쟁도 했었고 그런 사이였는데 국정원장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게 만약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장관한 사람이 무슨 통일부 장관 그 생각 없어요? 그리고 네. 한국은 6.25 전쟁, 자유당, 5.18 전두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인들한테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하는 것은 돕고 잘못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에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라고 강조를 하지만은 저는 설사 윤석열 정부에서 저에게 무엇을 제안하더라도 정체성 관계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 평소 남북관계 개선이나 해표 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꿔야 돼요. 대북 정책을 해표 정책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해표 정책이 얼마나 김대중 해표 정책하고 윤석열 정책과 같느냐 하면은 해표 정책은요.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 교류 협력을 하자 하는 평화 정책이에요. 그런데 다 맞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가 외교의 귀재예요. 북한을 만나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못할 리 없다. 이런 화답을 한 것은 북한은 3년간 코로나로 국경 봉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필요하고 일본은 북한의 납치자들을 자기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송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일 청구권 자금, 전쟁 보상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늘 일본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70억 달러까지 제안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네. 그리고 미국도 그러잖아요.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그러면 일본과 함께 북한을 접촉할 수 있고 기시다 총리 보세요.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접촉한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만 안 하는 거예요. 강대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이 통일, 봉남, 나중에는 통일, 통미, 봉남 하면은 우리 외교만 이상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셔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정치권의 이제 신당 창당 움직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양자 의원이 그 한국의 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라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양대 진영에 갇힌 그 절망적 정치를 타파하겠다 라면서 창당을 택했습니다.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도 이 수도권 30석 확보를 목표로 지금 그 창당 움직임이 있고 정의당 의원들도 또 창당 움직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분명하게 했잖아요. 노동과 기후변화, 진보 이러한 기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양양자 의원이 하는 거나 금태섭 전 의원이 하는 것과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양양자 의원도 또 금태섭 의원도 기왕 창당하니까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이 많이 이제 옮겨가는 게 가장 시금석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과거에 있습니까? 보면 그랬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역 의원이 갈 가능성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되기 바랄 뿐이죠. 뭐. 네. 그런데 이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호남 기반의 신당 창당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원장님께서는 또 조국 전 장관이 그 호남에서 출마할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호남 신당을 약간 그 뉘앙스를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호남에서의 어떤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이 총선이 오면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처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 신당이 그분들에 의거해서 창당되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고 또 조국 신당과 광주에서 출마를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어떤 그쪽 사람들과 어떤 언론 중대한 그 간부가 그런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다음 총선은 민주당이라는 배를 타고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창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지원이한테 물어보고 해라. 나가면 춥고 배고프다. 시베리아 광야를 팬티 하나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느냐. 요즘 폭염이 왔으니까 또 달라지네요. 네. 이제 원장님도 신당에 몸을 실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국민의당.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러한 실수를 한 것을 저는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보에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라.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그 안철수는 당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 네. AI 시대가 오니까 젊은 과학도로서 그 이미지가 시대 정신이 있어서 비교적 성공을 했지만은 지금 신당의 시대 정신이 무언가 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득권 양당, 국민의힘 또 민주당 그런 데 대한 실망도 굉장히 큽니다.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안철수당 3당 체제가 비교적 성공을 했는데 안철수의 리더십으로 이제 소멸됐고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 4당 체제였지만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그때 국회에서 가장 충돌 없이 90% 이상의 법안이 제대로 다 통과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당이 날이 새면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걸 연구하고 이런 모습이니까 제3당 체제가 건전하게 출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가 있고 또 그러한 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 정신을 잘 포착해서 나오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원내대표를 3번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야 정당에 해주고 싶은 말 10초만 해주시죠.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싸우지 마라 이거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네. 자기를 생각을 가지고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제발 정당 현수막들 좀 걷어치워라. 네네. 자 여기서 부탁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평론 감사드리고요. 저는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